자, 이번 시간엔 챕터 2,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 영어로는 일개니까 first order 미분 방정식을 미분을 differenti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형으로 differential 방정식 equation이에요. 그래서 어, 중학교 때 대수 방정식은 배우잖아요. 대수 방정식, 대수 방정식, 대수 방정식. 이제 이 대수방정식이 아니고 대수가 아니고 미분으로 항로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필수 코스인데 우리가 챕터 1에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분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거를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1절과 2.2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공학적인 물리 시스템, 물리적 시스템, 물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리 시스템이 있죠. 물리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표현한 거예요. 수학적 뭐예요? 수학적 모델링, 모델, 모델링을 한다. 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근데 그 수학적 모델링이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요. 공학 문제를. 그래서 이 실제에 있는 공학 문제, 모든 공학 문제예요. 꼭 이런 미케니컬한 거 말고도 그 어떤 화학적인 문제라든가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모든 공학 문제가 공학 문제를 이 실제 공학 문제예요. 이게 수학적 매스메티컬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모두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되더라. 이걸 미방을 간단하게 해서 미방으로 되더라.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매스가 이렇게 m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 상수 k에 의해서 스프링으로 잡고 있다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f 뭐 t 함수로 t로 함수 치자고. 그러면은 이거는 x예요, t예요. 뭐 물체 나중에 이제 응용력학에서 물체 자유도를 그리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시그마 f는 m a다. 이게 우리 x 방향의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x 방향의 힘의 모든 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론 x 방향 이쪽 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게 뉴턴의 제2 법칙이잖아요. F 이퀄 ma. 요 부분은 뭐냐면 x 방향의 힘의 합이에요. x 방향의 힘은 ft가 있죠. 그 다음에 없잖아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요걸 잘랐을 경우에 물체 자유도에 의해서 내가 요것만 물체 자유도를 그리면은 자른 부분에 이쪽 방향에 kx에 x만큼의 힘이 있죠. 그래서 n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kx 는 m ax다. 근데 ax는 뭐예요? d x 자승 변이에 대해서 dt의 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m d 스퀘어 x dt의 자승 플러스 k x f다 라는 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방정식 x 더하기 y는 2다. 이걸 갖다가 대수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대수방정식.
여기 미분항이 없잖아요. 미지수가 xy, 미지수에 대해서 xy다. 콩나물 값 더하기 무 값은 2원이다. 콩나물 값에 2배를 하고 무 값에 마이너스 1배를 했더니 3이 나왔다. 그랬을 때 콩나물 x와 무의 가격 y를 구하여라. 이거 연립으로 된 대수방정식이잖아요. 이게 방정식이라 이거죠. 방정식.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대수 숫자로 된 방정식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공학적인 문제는 뉴턴의 할아버지가 찾아내긴 한 거지만 어떤 미분항이 있잖아요. x를 두 번 미분했잖아요. 그래서 m, x 미분항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m과 k는 상수죠. k, x 이거는 그냥 아무 미분 안 한 거.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대비해 봤을 때 대수방정식과 대비해 봤을 때 여기는 미분방정식은 미분의 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미방이라고 그래요.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내가 F1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놔두면 애가 왔다 갔다 바이브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물리현상 공학적인 문제를 수학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그게 다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되더라.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은 전기, 기계, 이런 미케니컬, 화학 모든 분야의 공학 문제는 모두 다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F = MA라는 이런 원리를 찾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찾아내요. 연력학 제2 법칙은 열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어떤 미분방정식을 찾아냈고 이거 뉴턴의 할아버지가 찾아낸 거는 뉴턴 아저씨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찾은 거고 전기의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든가 이런 방정식을 찾는 거는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물리적인 현상은 이렇게 모델링 되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쪽 전문가가 하는 거고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는 그 미분방정식이 알려졌을 경우에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나마 모든 미분방정식을 인간이 풀 수는 없어요. 특정하게 알려진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분방정식을 인간이 풀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안 풀린 미분방정식을 본인이 풀었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이죠. 자, 근데 2000년대 아니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이 미분방정식 모든 미분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나라에 갔고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었고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고 비행기가 하늘에 날 수 있고 마창대교 이런 장대교량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고속철도가 생기고 이런 모든 거는 인간이 유한요소 해성이라고 하는 나중에 알겠지만 FEM 유한요소 (finite element라는 어떤 미분방정식을 근사해법을 찾아낸 이후부터 인간의 기술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되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 공학 문제가 미분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미분방정식이 특정 미분방정식만 손으로 풀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손으로는 못 풀어요. 다 수치 해법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컴퓨터로 풀어요. 그게 한 게 이제 1960년대 컴퓨터가 나온 이후부터 미분방정식을 인간이 거의 모든 미분방정식을 인간이 풀 수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과 비행기와 위성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미분방정식을 이 세계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미분방정식인데 모든 미분방정식은 풀 수 없다. 그나마 그러면 우리 공학수학 이 시간에는 몇 개의 알려진 형태의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이미 알려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개념적으로만 이게 느끼고 실제적인 문제는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근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로 정확하게는 다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이 미분방 그래서 공과대학교를 나와서 공학사라 그러잖아요. 공학사. 공과대학 공학자이냐, 공과대학 공학사냐, 아니면은 뭐 경영대를 나오든가 법대를 나오던가 법학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구분 짓는 유일한 기준은 미분방 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공학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공학 수학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 공학 수학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몇 가지 알려진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풀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난 챕터 1에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꼭 물리적인 시스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기 시스템도 그래요. 전기 시스템인 경우에는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어떤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에 인더턴스죠. 이거는 N은 커퍼시턴스 이제 저장하는 데고, 그다음에 N은 솔레노이드죠. 얘는 저항이죠. 이렇게 회로가 돌 경우에 전류라는 물리 I는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있냐? 이런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찾아내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을 고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물리 현상은 아직 그 지배 방정식이 찾아지지 못했어요. 그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학 시간에 이걸 어떤 지배 방정식을 찾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어졌을 경우에 기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풀이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왜 풀어야 되나요? 이거는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솔루션 이 Q를 내가 찾았다고 하자고요. 펑션 오브 타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에서의 그 값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면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핸드폰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비행기 이런 것들을 못 만들었다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인간이 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로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지배 방정식을, 그 메커니즘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미래를,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온 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죠. 미래를 예측 못하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일단 봤고요. 일단 하나 끊고 챕터 2.2를 갈게요. 이게 안 가네. 스탑이